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한 척의 배가 사라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3년 뒤, 그 배의 생존자가 가져온 한 권의 보고서가 서양이 처음 본 조선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1630년, 네덜란드 호리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핸드릭 하멜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동인도회사에 서기로 채용됐습니다. 항해와 회계를 동시에 맡는 자리였습니다. 1653년 6월, 23살의 하멜은 한 척의 배에 올랐습니다. 야트선 스페르베르호. 네덜란드 말로 참매를 의미했습니다. 항로는 바타비아에서 대만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1653년 8월 16일, 배는 대만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돛이 찢겨지고 키가 부러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스페르베르호는 제주도 남단에 좌초했습니다. 출항한 64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36명뿐이었습니다. 제주 목사 이원진은 처음 보는 코가 큰 외국인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한양에서 한 사람이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 또한 코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창한 조선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박연이라고 했습니다. 박연의 본명은 야너스 벨테브레였습니다. 1627년, 그도 같은 운명으로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인조 임금은 그에게 박연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훈련도감에 배속해 대포 제조를 맡겼습니다. 그는 조선 여인과 결혼해 일남일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26년을 조선에서 살아온 박연이 후배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조선은 한 번도 외국인을 돌려보낸 적이 없다고. 살아남으려면 이곳에서 조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듬해 1654년 6월, 하멜 일행은 한양으로 압송됐습니다. 효종 임금이 그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일행은 무릎을 꿇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달라 청했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임무를 내렸습니다. 임금의 호위병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은 청에 대한 북벌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외모가 다른 그들은 위병으로 징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일행은 한양에 머물렀습니다. 1655년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행 중 2명이 청나라 사신의 행렬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국으로 돌려보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청 사신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둘은 감옥에 갇혀 그 안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효종은 남은 일행을 한양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들은 전라도 강진의 병영으로 유배됐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흐른 1663년, 전라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강진 한 곳에서 외국인 22명을 먹여 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3곳으로 분산됐습니다. 12명은 여수, 5명은 순천, 5명은 남원으로 흩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처음 표류했던 36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미 잃은 시점이었습니다. 여수에 배치된 일행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장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어선을 사들였습니다. 1666년 9월 4일 새벽, 8명이 어선에 올랐습니다. 흩어진 다른 동료들에게 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망망대해를 사흘간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일본 고토 열도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관리들이 그들을 발견해 나가사키로 인도했습니다. 13년의 억류가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나가사키 대지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일본 무역소였습니다. 일본 막부는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그들의 송환을 허락했습니다. 1668년 7월, 하멜은 마침내 네덜란드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출항한 지 15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들어간 것은 한 권의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은 13년치 미수령 임금 청구서였습니다.
이 책의 본래 제목은 스페르베르호의 불운한 항해 일지였습니다. 본래 목적은 13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유럽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670년에는 프랑스어로 번역됐습니다. 1672년에는 독일어로, 1705년에는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서양은 그 책을 통해 처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한편 조선에 남아있던 일행은 일본의 외교 노력으로 1668년에 풀려났습니다. 하멜 본인은 호리넘의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사망 연도는 1692년 이후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임금 청구서가 한국에 알려진 것은 출간으로부터 26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1934년 최남선이 한국어로 번역하며 처음 한 가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멜 표류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제목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정보를 훔치러 가보겠습니다.